네, 안녕하십니까. 엑셀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 기초 수업은 자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저희 오늘 엑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엑셀 한번 열어보죠. 잘못 열었네요. 자, 엑셀 여시고요. 자, 오늘은 우선 가계부부터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달력을 만들면서 1년치 달력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가계부를 따로 안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쉬운 형태의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A열부터 B, C, D, E 이렇게 열 문자가 있습니다. 자, A 1번 셀을 클릭하시고요. 자, G 1번 셀까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제목 만들 겁니다. 자, A1 셀부터 G1 셀까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제목으로 만들 겁니다. 제목으로 만들 때 제목의 글자는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글자를 쓸 때 애매해져요. 물론 D열에 쓰면 되겠지만 D열이 좀 가운데니까요. 이럴 때는 셀을 하나로 합치고 셀을 병합하겠습니다. 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클릭하시고 이제 우리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이 하나로 된 이 부분에 제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 5월달 가계부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5월. 자, 5월달 가계부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부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5월달 가계부 보시면 크기가 좀 작지요. 제목이라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크기는 위에 있으니까요. 위에서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한 24포인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4포인트 정도. 자,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가계부에 들어갈 내용을 적겠습니다. 가계부 가계부 항목을 쓸게요. 항목 쓰기. 자, 여기서부터 쓰죠. 처음엔 번호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일자를 쓰겠습니다. 일자 몇 월 며칠인지 써야 되겠죠. 그다음 적요라고 쓰시고, 가계부니까 입금 내역이 있겠죠. 입금. 자, 옆에 칸 가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상하 좌우에 있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입금이 있으면 반대로 출금도 있겠죠. 우리 가계부의 내용의 90%는 아마 출금일 거예요. 그 다음 잔금, 돈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고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 비고까지 만들려고 A열에서부터 G열까지 제목을 만든 겁니다. 엔터. 자, 내용은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번호, 두 번째는 일자, 세 번째는 적요, 네 번째는 입금, 출금, 잔금, 비고.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번호 항목을 잠깐 볼게요. 자, 번호 항목에 1번을 써주세요. 자, 우리 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입력할 때요, 좀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번호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때는 번호 항목에서, 자, 외곽에 테두리 보이십니까? 이 테두리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죠. 여기를 점끌기 탭 혹은 채우기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어가 두 가지 이상 쓰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적었기 때문이에요. 출판사마다 약간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우기 핸들을 잡고 컨트롤, 숫자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끌면 숫자 이렇게 늘어나죠. 우리 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밑으로 쭉 끄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이때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쏙 들어가요. 이거는 오늘 처음 배우셨어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2를 쓰시고, 자, 1과 2를 한 번에 선택하셔서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값만큼, 1과 2 차이값은 1이니까 이 차이값만큼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방법이 많아요. 헷갈릴 겁니다, 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30까지 쭉 늘겠습니다. 잠깐만요. 31까지 만들겠습니다. 두 개만 잡고 내리시면 되겠죠. 31까지 만들 거예요. 자, 왜냐하면 5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입력을 하루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계부 만들 때. 자, 그래서 6번은 항목 번호 넣기. 자, 번호 넣기인데요, 31번까지 넣으시면 되고, 방법은 많이 있죠. 글자 두 개를 잡고 드래그,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마우스 우클릭해서 드래그. 전부 다 드래그네요. 다시요. 1번과 2번을 쓰고 두 개를 블록 잡고 드래그, 차이값만큼 추가하는 거고요. 그냥 컨트롤 누르고 숫자 1번을 드래그, 그러면 하나씩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연속 채우기가 나옵니다. 연속 채우기라고 할게요. 연속 채우기. 자, 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를 쓰셔야죠. 이것도 연속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 가계부 만드실 때 일장 항목이 있을 겁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겠죠. 예. 자, 여기서 좀 여기는 저희가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가계부 만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계부를 만드실 때는 하루에 2번도 넣을 수 있고요. 그죠? 하루에 한 번도 넣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계부에서는요, 일자는 직접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쭉 넣겠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럼 5월 1일부터 넣어야겠죠? 자, 날짜를 한번 집어넣을 텐데요. 자,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 빼기예요. 5 빼기 5, 5 빼기 1 하겠습니다. 잠깐 취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때, 엑셀에서 계산할 때는 항상 이 꼴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 빼기 1 하면 4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 꼴을 쓰지 말고 그냥 5 빼기 1 하셔도 날짜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 엔터 누를게요. 5월 1일로 나오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5월 1일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는 2022 빼기 5 빼기 2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날짜고 이것도 날짜예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자, 모양이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연호를 표시 안 했고요, 여기는 연을 표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연호를 표시 안 하면 금연도가 들어갑니다. 금연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얘를 두 개를 다 지우시고,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 다른 데 보세요. 자, 여기는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번에는 날짜 넣을 텐데요. 자, 날짜 넣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아까 전에 그건 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빼기를 이용해서 넣으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슬래시 나누기를 이용해서 넣으시는 게 있어요. 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022 슬래시 5 슬래시 1 하고 엔터 누르면 2022년 5월 1일이 들어가요. 자, 이것도 다시 날짜를 원래대로 바꾸고,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2022 빼기 5 빼기 1 하면 2022년 5월 1일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 걸 쓰는 게 좋은 거냐, 그런 거 없고요.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손가락 구조 때문에 슬래시가 더 편합니다. 네, 원하시면 빼기 쓰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빼기로 쓰세요. 빼기로. 자, 다시요. 자, 날짜를 쓰실 때는 빼기나 슬래시 기호를 이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연, 월, 일 형태로 쓰시는 거고요. 연을 빼시고 월과 일만 쓰시면 금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냥 2022 빼기 5 빼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2022년 5월 1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22 빼기 5 빼기 1 엔터. 자, 그럼 2022년 5월 1일이 들어갔죠. 2000은 굳이 안 쓰셔도 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31 빼기 5 빼기 1 하면 2031년 5월 1일이 되겠죠. 아닙니다. 1931년 5월 1일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30년 5월 1일이에요. 이러면 1930년이 되고요. 자, 29 빼기 5 빼기 1 하면 2029년 5월 1일이 돼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30년 기준으로 숫자를 쓰실 때 연도를 쓰실 때요, 연은 30년을 기준으로 30보다 크면 1900이 앞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30보다 작으면 2000이 앞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좀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오늘 22년이니까 22 빼기 5 빼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잡설이 많았네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다 집어넣어야죠. 자, 날짜를 집어넣으실 때는, 자,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하시면,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하루씩 늘어납니다. 아시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하루씩 늘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보세요. 우리 31일까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끝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쓴 곳까지 앞에 31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좀 편하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좀 해제하고요. 자, 채우기 핸들을 쓰실 때 약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글자가 다 보이면 우리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화면이 항상 이렇게 다 보이질 않잖아요. 자, 그래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드래그 할 때 다 드래그 못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점 끌기 탭,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따닥. 그럼 자료가 한 번에 쭉 들어갑니다. 왼쪽이 칸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날짜 넣으신 다음에 채우기를 하실 때는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6번 이 번호는 더블 클릭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왼쪽 항목을 기준으로 쭉 내리는 건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6번 번호 넣기에서는 더블 클릭이 안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채우기 내용이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당기셔서 끝에서 마우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죠. 연속 태우기, 연속 데이터를 채울 수도 있고요. 여기 일 단위나 월 단위, 평일 단위가 있는데요. 평일 단위 채우기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뭐가 빠지죠. 1, 2, 3, 4, 5, 6, 7이 없잖아요. 8도 없고. 말 그대로 휴일은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당기실 때는 끝까지 가신 다음에 1단위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쉬운 거는 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자, 저는 지금 31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뭐 공휴일이라고 이름 돈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자, 5월부터 밑으로 드래그 하세요. 쭉 드래그 하시고 31일까지. 자, 여기다 테두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테두리는 바로 위에 있죠. 그걸 바로 위에 있는 테두리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지금 그 줄칸이 쳐져 있죠. 실제로 줄칸이 쳐져 있는 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기에서 눈곱선 해제하시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자, 눈곱선 체크하면 보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눈금에 보이는 선이에요. 실제로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부 전체를 드래그. 자, 블록 잡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는 홈 탭에 위에 보이는 테두리 있죠. 모든 테두리 누르셔서 자, 모든 테두리로 자, 홈탭 홈탭에 있는 모든 테두리죠. 자, 테두리 항목에 있는 이거죠. 드랍다운 버튼이 이렇습니다. 테두리 누르시고 자,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하면 가계부 1차 완성입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일자 부분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자 부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샵으로 나옵니다. 샵은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보여주는 칸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자, 이 부족한 면의 오른쪽에 있는 칸막이, 자, 위쪽에 보신 맨 위에 B열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B열과 C열 사이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드래그 하시던가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일자가 안 보이면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번호가 너무 크죠? 그럼 번호를 살짝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들이 약간 왼쪽에 몰려 있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뭐예요? 항목이죠. 항목. 자, 가계부 항목 전체 블록 잡고요. 가계부에 있는 모든 항목들입니다. 블록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여기 있죠? 클릭하시면 알아서 글자가 가운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는 맞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적요, 입금, 출금, 잔금, 비교 중에서 잔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잔금 항목을 전체를 블록 잡겠습니다. 잔금을 전체를 블록 잡을 거예요. 색깔 바꾸려고 그래요. 자, 잔금 항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잔금을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고 거꾸로 하셔도 되죠. 근데 거꾸로 하시는 건 저기 뭐야, 약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블록 잡고 내려갈 때 너무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저 끝에 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자, 밑에 오른쪽 밑에 두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잔금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잔금 전체를 블록 잡았고요. 이제 색깔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페인트통 누르셔서 색깔을 적당한 색깔로 바꿔주세요. 잘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색깔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자, 색 바꾸기는 위쪽에 있는 페인트통 형태의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31일 밑에, 31번 밑에 보시면 칸이 여러가지가 있죠. 이 여러가지 칸 중에서 앞에 세 칸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에 색깔을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자, A열 33번째에서 C열 33번째까지 자, 블록 잡고요. 이거 병합하죠. 병합하는 방법은 위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합했으면 모든 테두리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죠.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 합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위쪽에 있는 입금의 합계, 출금의 합계, 잔금의 합계, 비교의 합계도 들어가겠죠. 자, 위쪽에 있는 것과 또 비슷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되죠. 그 드래그 하실 때는요, 자, 위쪽에 있는 칸, 아래쪽에 있는 칸은 숫자가 테두리가 없고 색깔도 없죠. 이럴 때는 위에 거를 선택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칸을 선택하셔서 밑으로 드래그 하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자, 그러면 저희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항목을 할 텐데요.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 이 내용을 적으실 텐데요.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적을 텐데, 이걸 하나씩 쓰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 중에서 사용자 정의 목록 있죠. 우리 했던 내용 중에 사용자 정의 목록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목록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저번에 하셨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네, 저번에 하셨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위쪽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자, 이 중에 옵션을 클릭을 하세요. 옵션. 자, 옵션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엑셀 옵션이 뜰 겁니다. 자, 엑셀 옵션이 뜨면 그 고급 항목을 누르셔야죠. 자, 고급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왼쪽 고급. 자, 클릭했을 때 내용이 바뀌잖아요. 이걸 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여러가지 탭 중에서 고급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바를 밑으로 끝까지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항목이 뜨죠. 자,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롤 바. 자, 스크롤 바라고 하죠. 스크롤 바를 밑에까지 내리고요. 자, 스크롤 바를 끝까지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새 목록이죠. 새 목록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원래는 이걸 다 써야 되는데 힘들고 하니까 그 가계부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2월금 쓰시고요. 가계부에 들어갈 내용이요. 2월금 쓰시고 여기다가는 교통비. 자, 쓰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쓰고 쉼표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쓰시는 건데요. 그거보다는 엔터가 더 편하니까 자, 쓰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2월금 쓰셨고요. 엔터. 그 다음 교통비. 네. 교통비 쓰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학원비 엔터. 자, 용돈 쓰겠습니다. 용돈 쓰시고 엔터. 자, 생일잔치 쓰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노트 엔터. 볼펜 엔터. 가방까지만 쓸게요. 자, 내용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엔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새 목록에서 내용 쓰시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이라는 게 이거죠. 예를 들면 이월금, 교통비, 학원비 등등등.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추가라는 버튼 있죠. 요 내용을 쓰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2월금부터 가방까지 쓰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요, 요 맨 아래 항목에 우리가 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면 원하시면 우리 다른 데 쓰고 이걸 가져올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자, 가방까지 다 적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제 말대로 맨 밑에 추가가 됐죠. 자, 추가를 다 하신 분은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은 2번 누르셔야 돼요. 확인 클릭하시면 이 창이 사라지면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창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 누르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적요를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을 거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쓸 겁니다. 간단하게 2월금이라고 한번 써보죠. 2월금 엔터. 자, 2월금 쓰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계속 들어가죠. 자, 그런데 요 끝에까지 가시려면 좀 힘들죠, 화면이.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끝에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아, 밑에 안 되구나. 네,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자료가 쏙 들어갑니다. 자, 자료를 더블 클릭하셔서 안 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지금 여러 개 합치신 거니까. 이럴 때는 여기 볼펜을 위에 쓰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쭉 나올 겁니다. 여기 안 닿으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쓰지도 않고 알아서 다 들어갔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안에 글자를 채워 놓은 거를 연습한 것 뿐입니다. 가계부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실제로 가계부는요, 내용을 다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만들어 놓고 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상태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만드셨으니까요, 저장을 잠깐 하죠. 자, 저희가 요 내용을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할 텐데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전에 만들어 놨던 엑셀 기초 폴더 있죠. 자, 엑셀 기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엑셀에서 자, 파일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찾아보기 누르겠습니다. 찾아보기 더블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가셔서 자, 폴더 중에서 엑셀 기초 폴더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이름을 써야겠죠. 이름은 가계부라고 하죠. 네, 저장은 우리 매일 할 거니까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계부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2월금 같은 경우는 입금이겠죠. 자, 2월금은 전에 있던 돈이니까 한 100만원 있다고 칠게요. 100만원. 자, 2월금 쓰시고요. 잔금은 클릭하세요. 자, 엑셀 가계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가계부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잔금에서 입고하시고 계산시킬 거예요. 잔금은 입금에서 빼기 출금하면 됩니다. 그죠? 잔금이란 게 입금한 거에서 출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부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잔금 첫 번째 칸은 상관없는데 두 번째 칸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번째 칸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잔금은 위에 잔금 더하기 입금, 아무것도 없어도 쓰세요. 입금 누르시고 빼기 출금입니다. 여기 실제로 데이터의 잔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통 입금은 한 번 정도밖에 없죠. 월급날에 입금 한 번 정도 있을 테니까 25일날 월급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월급이라고 쓰고 지우고 한 250만원 받았다 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출금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출금 항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출금을 한 5,000원 쓰겠습니다. 엔터. 계산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끝까지. 밑에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한 20만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용돈은 한 7,000원 한 2만원 썼다 치고. 그 다음 5일날 생일잔치 했습니다. 한 15만원 썼다고 칠게요. 어이구야. 이게 확 주네요. 이거 헷갈리니까 뺄까요? 좀 이따 빼고. 노트에서 3,000원짜리 샀다. 볼펜은 5,000원짜리 샀다. 가방 한 8만원짜리 샀다. 이렇게 계속 넣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잔금을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계산 다 나옵니다. 2월금이었는데 2월금 없다고 치고 만원 쓸게요. 그냥 이제부터는. 교통비 5,000원. 학원비 또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번호, 일자, 적요, 입금과 출금 내용까지 쓰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엑셀입니다. 자, 가계부 저장하겠습니다. 자, 가계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게 가계부 폼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부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계부 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엑셀 기초 수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